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슬번입니다.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미국 금리 인상 발표했고요. 나스닥 폭등했습니다. TQQQ 앞으로의 전망과 2번 계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는 어제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거를 제가 이제 허락을 받고 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빨간 계좌를 보니 기분이 좋네요. 일부를 매도해 현금 비중 늘려 놔야겠네요. 세 번째 계좌에서는 다 수익이네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번 계좌, 2번 계좌 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TQQQ 기준으로 1번 계좌가 만약에 평단이 한 65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65. 근데 2번 계좌는 예를 들어서 어제 42, 43, 이렇게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평단가가 65인 거하고 45인 거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 65에서 아무리 우리가 물타기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평단이 42까지 떨어지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기 1,000만 원을 넣었다. 근데 만약에 42에서 1억을 넣었다 하면은 평단이 확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줄어들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평단가를 예를 들어서 42를 유지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같이 한 48, 49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얘는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을 거고 65에 있는 1번 계좌는 아직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어때요? 기분이 되게 좋죠? 물론 마이너스가 난 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의 계좌선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기분도 좋고 나중에 만약에 나는 52불부터 65불까지 분할 매도를 하겠다 하면은 이 구간 동안에 쭉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42에 만약에 사셨다면 49만 돼도 벌써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잖아요? 수익이 나니까 여기서부터 수익이 나면 나는 여기서부터 좀씩 팔아갈래. 49부터 65까지 쭉 팔아갈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팔면은 훨씬 더 수익도 챙기시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5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65, 지금 48에서 65까지 금방 올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계좌를 운용하셔가지고 이 계좌는 42를 가지고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면 나중에 혹시 더 떨어졌을 때라도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다시 주워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1번 계좌를 만드시고 2번 계좌를 만드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물타기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거여서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1번에다 계속 물타기를 할 거예요 하시는 분도 좋지만 42불에 만약에 내가 평단을 가지고 있다. 1번, 2번을 장기 계좌로 두 개 다 갖고 있다면 얘는 플러스가 되게 클 거고 내가 언제든 조금 떨어질 것 같다면 얘를 팔면 훨씬 더 큰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1번, 2번 계좌를 가지고 가시면 제 생각에는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 계좌를 만들고 2번 계좌 만드는데 계좌를 만드는데 따로 돈이 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좌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이렇게 하락장일 때 그리고 또 상승장으로 갈 때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드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조금 담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때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플러스 계좌를 보니까 좀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가 있고 내가 65불이 안 오더라도 내가 좀 더 기분 좋게 계속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점은 여기로 계좌를 옮겨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시장이 나스닥이 3.77%, S&P 올랐고 다우존스 다 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어제 기분 좋게 장을 시작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어제 오후 2시에
미국 시간 오후 2시에 FOMC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기준금리를 우리가 예상한 대로 25bp 0.25%로 올렸고 대차 대조표 축소는 다음 달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상의 기준금리 중앙값은 2022년에는 1.875 그리고 23년 내년에는 2.8%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번 정도, 내년에 4번 정도 올린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점도표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에서 2.8% 낮아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점도표를 보시면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갈 거냐 1.8% 정도 이 선에서 해결될 것 같고 내년에는 한 이 정도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는 되게 매파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를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다시 파월이 나와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페리 위원들은 올해 7차례, 내년 4차례, 11차례를 올리겠다는 뜻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월가 관계자는 역시 성명서는 매파적, 파월은 비둘기파적이라는 공식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계속 매파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파월은 얘기할 때는 비둘기파적으로 온건하게 얘기를 해서 시장을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항상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침체에 대한 의견은 아직 엇갈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페드의 결정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은 실업률, 경제가 높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걱정은 조금 할인해서 들어가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맞다 틀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안 좋은 방향들이 아직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나와서 잠깐 반등했다고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TQQ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루 오르고 이틀 오르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는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52불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많이 올라간다면 60불 때까지 더 많이 올라간다면 66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를 찍고 내려올지 여기를 찍고 내려올지 여기를 찍고 내려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된 건 아니고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2야, 62야, 66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본다면 이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봐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1번 계좌가 예를 들어서 66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에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2부터 팔 거야. 그러면 52부터 비중 조절해가면서 이렇게 팔면 좋겠죠? 나는 장기야. 안 팔 거야. 하신 분들은 안 팔으셔도 돼요. 근데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팔아서 조금 수익을 챙기고 앞으로를 좀 바라보겠다. 관망을 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2번 계좌에서 챙기시고 1번 계좌가 만약에 와서 1번 계좌가 이렇게 오르면 또 여기서부터 장기로 모아 가시는 것도 좋고 단기적으로는 뭐 내가 한 절반만 판다든지 3분의 1 정도만 내가 판다든지 그것들은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번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은 조금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계좌 있는데 나는 장기로 무조건 갖고 갈 거야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또 떨어지면 또 사보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수 1번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저는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있다. 하지만 지금 100%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불타기에서 너무 큰 손해를 보려고 뛰어드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맞냐 틀리냐 보다는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많이 갖고 가시는 게 낫지 무리하게 하셨다가 손해를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버스 투자에 대해서 SQQQ를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죠. 하지만 제가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 주식은 올라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항상. 하기 때문에 인버스를 사셔가지고 나는 치고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올라간다의 확률을 좀 더 걸고 내가 차근차근 좀 떨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원칙의 지정가를 매수를 하시면 좀 더 좋다. 그렇게 하셔서 나중을 도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좀 있으면 구독자가 이제 5,000명이 거의 다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실 때 제가 이제 뭐 한 24시간 정도는 오픈해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누실 수 있게끔 제가 처음에는 아마 밴드를 만들어서 텔레그램을 할지 그냥 바로 텔레그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알람 설정 해놓고 기다리시면 제가 링크 올려 드릴게요. 그래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